얘기죠. 아시죠? 네, 두 번째, 가중평균법. 자, 평균법에 대한 가중평균, 총평균, 이동평균 등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총평균법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 가중평균법이고, 한 회계기간 동안 구입한 총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을 회계기간 동안의 총 판매 가능수로 나누어서 재고자산 평균 단위당 원가를 딱 한 번만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간편하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회계기간 동안의 재고자산 평균을 몇 번 낸다고요? 한 번. 그렇죠. 전체 총 판매 가능 재고 금액과 총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눠서 한 번만 낸다. 자, 반면에 2번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이동평균법이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판매 시점까지 누적된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을, 자, 판매 가능 수량, 그죠? 판매 시점까지 총 판매 가능 수량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한 후 재고자산의 판매 시마다 각각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뭐예요? 판매할 때마다 뭐라고요? 재고자산의 평균을 그때그때마다 계산하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장점, 단점은 그렇게 큰 중요한 상황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세 번째, 자, 선입선출법이고요. 자, 선입선출법은 자, 우리 FIFO라고 하죠. First in, first out. FIFO는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자, 이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팔았는지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먼저 구입한 자산이 먼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는 방법이고, 매출 원가는 먼저 구입한 자산이 포함되고 기말재고 자산은 나중 구입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인식되는 수익은 최근 판매 가격으로 판매된 것이고,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는 예전 거 금액이니까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는 어긋나죠. 하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이 가장 최근 재고자산 금액을 반영하므로 재무상태표의 자산보고에는 충실한 방법이다. 그렇죠.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보고에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하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과는 달리 실지재고조사법이나 계속기록법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는 항상 둘이 똑같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 다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몇 가지 유형이 총 존재할 수 있어요. 6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수량 결정 방법과 여러분 단가 결정 방법을 잠깐 보시면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이 있고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하고 후입선출법이 있죠. 근데 우리 기출문제 같은 거 조금 풀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 절대 이 평균법을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단어를 안 줘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 이런 식으로 줘. 그럼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 하니까 무슨 평균법 써라? 이동평균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실사법을 적용한 평균법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시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우리 조합이 몇 개가 되냐면 여러분 6개가 될 수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거나 실사법을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을, 얘가 이걸 적용하나, 얘를 평균법?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꿔야죠.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선입선출법도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입선출법을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때하고 실사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는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항상 이런 얘기죠. 이 중에서 항상 같은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같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산할 때는 편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손익을 장난칠 수도 없다는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은 선입선출법에만 해당이 돼요. 실사법이나 계속기록법 뭘 써도 항상 동일한 매출원가 기말재고는 선입선출법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장점이 일반적으로 실제 물량 흐름의 가정칙이 일정하고 2번은 줄쳐놔야겠죠, 여러분?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 자산이 뭐의 근사치라고요? 현행원가의 근사치고 세 번째, 먼저 매입한 재고가 먼저 판매됐다고 가정하므로 판매된 순서를 조작이 안 돼요.
그리고 이익에 대한 조작 가능성도 낮죠. 장난 못 치죠. 그죠? 그러니까 선행선출법을 가장 원활하게 쓰는 거죠. 자, 단점 보시고 여러분. 단점이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는 충실하지 못하다. 뭐 이거 다 하신 얘기일 거야, 이 정도는. 자, 2번도 재고자산의 구입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이 높게 평가되고 매출원가가 낮게 인식되어서 항상 제일 높은 매출총액, 이익이 제일 재고자산의 구입 단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제일 많이 낼 때는 어느 법이 제일 낫다요? 선의선출법이다. 이로 인해서 자 이익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어서 뭐가 문제예요? 이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 금액과 배당 금액 등 사회 유출 금액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현금 유출액이 많아져서 실물 자본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응? 전체 이익이 많은 상황.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인데 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후입선출법부터는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